인생의 계절이 다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른 가지 끝에서 다시 따스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57.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설렘은 없을 거라 믿었던 제 삶에 어느 날 낯선 바람처럼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 여인숙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놀랍고 따뜻했던 황혼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현옥. 전라북도 장수의 작은 읍내에서 30년 넘게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곳을 홀로 지켜온 지도 어느덧 5년이 훌쩍 넘었네요. 시골 여인숙의 하루는 고요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일어나 보일러를 확인하고 밤늦게 마지막 손님의 이불을 정리하기까지 방 정리, 청소, 산더미 같은 빨래, 낡은 시설 관리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제 몫이었죠. 가끔 힘에 부칠 때면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큰 걱정은 지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제 키보다 큰 기름통을 옮길 때나 갑자기 보일러가 말썽을 부릴 때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끙끙 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웃어야 했지요. 사장님, 혼자 이 모든 걸 다 하시네요. 하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을 때면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이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서서는 남몰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57.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마음마저 스산해지는 나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대로 평생 홀로 늙어가는 걸까 하는 우울한 생각들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여인숙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그 만남이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어쩌면 당신의 생각도 조금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10월 말의 저녁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더 큰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죠. 마당에서 마지막 빨래를 걷고 현관으로 들어서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여인숙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아주 천천히 묵묵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낡을 대로 낡은 군용 배낭을 맨 중년 남성이었죠. 꽤 큰 키에 다부진 어깨, 든든해 보이는 체격이었지만 걸음걸이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온 사람처럼요. 그분은 여인숙 간판 아래 잠시 멈춰서서 낡은 글씨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더니 이내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을 보니 6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햇볕에 그을린 듯 검붉은 피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참으로 맑고 온화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고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 찾으러 오셨어요. 제가 반갑게 맞자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명료한 한마디였습니다. 보통 손님들처럼 방갑을 묻거나 방을 보여달라는 말도 없이 오직 그 한마디뿐이었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과묵한 분 같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방 있습니다.
제 대답에 그분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궂은 날씨에 숙소를 구하지 못해 여러 곳을 헤매셨나 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는 조용히 여인숙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길이라기보다 그저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는 듯한 자연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숙박부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니 성도 없이 상구라고만 쓰셨습니다. 나이는 63, 저보다 6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무심코 물었지만 그는 괜찮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예에 바르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그림자를 가진 사람. 저처럼 혼자인 사람일까?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일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룻밤 묵고 갈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메마른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요. 운명이란 참으로 묘해서 가장 평범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인연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황혼 로맨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이야기를 더욱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이어질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여인숙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상구 씨는 아직 주무시는 듯해 조용히 움직이려는데 놀랍게도 그는 이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또렷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룻밤만 묵겠다던 분이 짐을 싸거나 떠날 채비를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 저도 아무 말 없이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구 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저녁 무렵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창틀을 닫고 있는 제게 다가온 그는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정말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이틀만 더 머물 수 있을까요? 아마 거절당할까 봐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부터 그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편히 계세요. 제 대답에 그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안도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픈 손님이 며칠 더 머무는 것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제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구 씨는 더 이상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복도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보시더니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하며 손수 새 것으로 갈아주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마당에서 물이 새던 수도꼭지를 보시고는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라며 공구함을 가져와 뚝딱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상구 씨의 일과는 정해졌습니다.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고 오후에는 여인숙 곳곳을 돌아다니며 고장 난 곳을 찾아 수리하는 것이었죠. 삐걱거리던 화장실 문, 접촉이 불량하던 전등 스위치, 헐거워진 창틀까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고 미뤄두었던 묵은 골칫거리들이 그의 손에서 마법처럼 해결되었습니다. 손님이 이런 일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민망해서 말릴 때마다 그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일도 없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정말로 즐기면서 하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낡은 여인숙은 눈에 띄게 말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보일러실 관리. 어느 날 저녁, 무거운 기름통을 옮기고 있는 그의 넓은 등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이지 든든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구 씨가 여인숙에 머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제 그의 존재는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선가 무언가를 고치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오늘은 또 뭘 고치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상구 씨는 텐마루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듣곤 했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녁은 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끓인 뜨끈한 된장국을 한 그릇 내어드렸습니다. 처음엔 극구 사양하던 그도 제 성의를 마지못해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저녁 텐마루에 나란히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듣고 저는 그 옆에서 된장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이 노래 참 좋네요 하기도 하고 뉴스를 들으며 세상 참 빠르네요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저는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무렵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읍내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상점 아주머니가 저와 함께 있는 상구 씨를 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연옥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좋은 일 있어? 그러고는 상구 씨를 힐끔거리며 새로운 분이야. 인상이 참 좋으시네 하고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우리의 모습이 특별하게 보인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사이일까? 처음엔 그저 손님이었는데 어느새 그는 제 삶의 가장 큰 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상구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무거운 쌀통을 옮기려다 제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주저앉은 저를 발견한 것은 상구 씨였습니다. 그는 놀라서 달려와 저를 부축했고 제 허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허리에 닿았을 때 저는 아픔보다 더 큰 설렘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상구 씨는 저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무리하려 하면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의 보살핌 속에서 저는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까지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왔던 마음의 병이 깨끗이 낫는 것 같았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되며 여인숙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상구 씨는 침착하게 촛불을 켰고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마주 앉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유난히 따뜻하고 진실되게 보였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외로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녹아내리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오고 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상구 씨가 여인숙에 머문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나 다름없었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김장을 담그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족처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던 어느 날 아침, 상구 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맸던 그 낡은 군용 배낭을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이 사람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온 마음을 다해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저랑 같이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있어 볼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님과 주인이라는 어색한 이름표를 떼고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상구 씨는 여전히 제 곁에서 이 여인숙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제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부입니다.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여인숙을 돌보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늦가을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하룻밤만 묵고 떠났다면, 그리고 만약 제가 떠나려는 그를 붙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신일곱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행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저는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당신에게도 이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비슷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따스한 봄볕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인생의 계절이 다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른 가지 끝에서 다시 따스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신일곱,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설렘은 없을 거라 믿었던 제 삶에 어느 날 낯선 바람처럼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 여인숙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놀랍고 따뜻했던 황혼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현옥. 전라북도 장수의 작은 읍내에서 30년 넘게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곳을 홀로 지켜온 지도 어느덧 5년이 훌쩍 넘었네요. 시골 여인숙의 하루는 고요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일어나 보일러를 확인하고 밤늦게 마지막 손님의 이불을 정리하기까지 방 정리, 청소, 산더미 같은 빨래, 낡은 시설 관리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제 몫이었죠. 가끔 힘에 부칠 때면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큰 걱정은 지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제 키보다 큰 기름통을 옮길 때나 갑자기 보일러가 말썽을 부릴 때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끙끙 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웃어야 했지요. 사장님, 혼자 이 모든 걸 다 하시네요. 하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을 때면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이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서서는 남몰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57.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마음마저 스산해지는 나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대로 평생 홀로 늙어가는 걸까 하는 우울한 생각들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여인숙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그 만남이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어쩌면 당신의 생각도 조금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10월 말의 저녁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더 큰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죠. 마당에서 마지막 빨래를 꺾고 현관으로 들어서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여인숙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아주 천천히 묵묵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날글대로 낡은 군용 배낭을 맨 중년 남성이었죠. 꽤 큰 키에 다부진 어깨, 든든해 보이는 체격이었지만 걸음걸이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온 사람처럼요. 그분은 여인숙 간판 아래 잠시 멈춰서서 낡은 글씨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더니 이내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을 보니 6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햇볕에 그을린 듯 검붉은 피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참으로 맑고 온화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고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 찾으러 오셨어요. 제가 반갑게 맞자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명료한 한마디였습니다. 보통 손님들처럼 반갑을 묻거나 방을 보여달라는 말도 없이 오직 그 한마디뿐이었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과묵한 분 같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방 있습니다. 제 대답에 그분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궂은 날씨에 숙소를 구하지 못해 여러 곳을 헤매셨나 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는 조용히 여인숙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길이라기보다 그저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는 듯한 자연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숙박부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니 성도 없이 상구라고만 쓰셨습니다. 나이는 63, 저보다 6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무심코 물었지만 그는 괜찮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예에 바르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그림자를 가진 사람. 저처럼 혼자인 사람일까?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일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룻밤 묵고 갈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메마른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요. 운명이란 참으로 묘해서 가장 평범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인연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황혼 로맨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이야기를 더욱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이어질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여인숙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상구 씨는 아직 주무시는 듯해 조용히 움직이려는데 놀랍게도 그는 이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또렷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룻밤만 묵겠다던 분이 짐을 싸거나 떠날 채비를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 저도 아무 말 없이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구 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저녁 무렵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창틀을 닫고 있는 제게 다가온 그는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정말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이틀만 더 머물 수 있을까요? 아마 거절당할까 봐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부터 그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편히 계세요. 제 대답에 그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안도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픈 손님이 며칠 더 머무는 것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제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구 씨는 더 이상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복도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보시더니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하며 손수 새 것으로 갈아주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마당에서 물이 새던 수도꼭지를 보시고는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라며 공구함을 가져와 뚝딱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상구 씨의 일과는 정해졌습니다.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고 오후에는 여인숙 곳곳을 돌아다니며 고장 난 곳을 찾아 수리하는 것이었죠. 삐걱거리던 화장실 문, 접촉이 불량하던 전등 스위치, 헐거워진 창틀까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고 미뤄두었던 묵은 골칫거리들이 그의 손에서 마법처럼 해결되었습니다. 손님이 이런 일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민망해서 말릴 때마다 그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일도 없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정말로 즐기면서 하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낡은 여인숙은 눈에 띄게 말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보일러실 관리. 어느 날 저녁, 무거운 기름통을 옮기고 있는 그의 넓은 등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이지 든든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구 씨가 여인숙에 머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제 그의 존재는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선가 무언가를 고치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오늘은 또 뭘 고치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상구 씨는 텐마루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듣곤 했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녁은 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끓인 뜨끈한 된장국을 한 그릇 내어드렸습니다. 처음엔 극구 사양하던 그도 제 성의를 마지못해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저녁 텐마루에 나란히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듣고 저는 그 옆에서 된장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이 노래 참 좋네요 하기도 하고 뉴스를 들으며 세상 참 빠르네요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저는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무렵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읍내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상점 아주머니가 저와 함께 있는 상구 씨를 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연옥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좋은 일 있어? 그러고는 상구 씨를 힐끔거리며 새로운 분이야. 인상이 참 좋으시네 하고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우리의 모습이 특별하게 보인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사이일까? 처음엔 그저 손님이었는데 어느새 그는 제 삶의 가장 큰 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상구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무거운 쌀통을 옮기려다 제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주저앉은 저를 발견한 것은 상구 씨였습니다. 그는 놀라서 달려와 저를 부축했고 제 허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허리에 닿았을 때 저는 아픔보다 더 큰 설렘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상구 씨는 저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무리하려 하면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의 보살핌 속에서 저는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까지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왔던 마음의 병이 깨끗이 낫는 것 같았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되며 여인숙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상구 씨는 침착하게 촛불을 켰고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마주 앉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유난히 따뜻하고 진실되게 보였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외로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녹아내리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오고 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상구 씨가 여인숙에 머문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나 다름없었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김장을 담그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족처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던 어느 날 아침, 상구 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맸던 그 낡은 군용 배낭을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이 사람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온 마음을 다해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저랑 같이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있어 볼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님과 주인이라는 어색한 이름표를 떼고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상구 씨는 여전히 제 곁에서 이 여인숙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제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부입니다.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여인숙을 돌보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늦가을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하룻밤만 묵고 떠났다면, 그리고 만약 제가 떠나려는 그를 붙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신일곱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행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저는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당신에게도 이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비슷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따스한 봄볕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인생의 계절이 다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른 가지 끝에서 다시 따스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신일곱,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설렘은 없을 거라 믿었던 제 삶에 어느 날 낯선 바람처럼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 여인숙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놀랍고 따뜻했던 황혼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현옥. 전라북도 장수의 작은 읍내에서 30년 넘게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곳을 홀로 지켜온 지도 어느덧 5년이 훌쩍 넘었네요. 시골 여인숙의 하루는 고요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일어나 보일러를 확인하고 밤늦게 마지막 손님의 이불을 정리하기까지 방 정리, 청소, 산더미 같은 빨래, 낡은 시설 관리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제 몫이었죠. 가끔 힘에 부칠 때면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큰 걱정은 지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제 키보다 큰 기름통을 옮길 때나 갑자기 보일러가 말썽을 부릴 때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끙끙 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웃어야 했지요. 사장님, 혼자 이 모든 걸 다 하시네요. 하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을 때면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이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서서는 남몰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57.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마음마저 스산해지는 나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대로 평생 홀로 늙어가는 걸까 하는 우울한 생각들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여인숙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그 만남이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어쩌면 당신의 생각도 조금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10월 말의 저녁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더 큰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죠. 마당에서 마지막 빨래를 꺾고 현관으로 들어서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여인숙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아주 천천히 묵묵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날글대로 낡은 군용 배낭을 맨 중년 남성이었죠. 꽤 큰 키에 다부진 어깨, 든든해 보이는 체격이었지만 걸음걸이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온 사람처럼요. 그분은 여인숙 간판 아래 잠시 멈춰서서 낡은 글씨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더니 이내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을 보니 6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햇볕에 그을린 듯 검붉은 피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참으로 맑고 온화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고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 찾으러 오셨어요. 제가 반갑게 맞자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명료한 한마디였습니다. 보통 손님들처럼 반갑을 묻거나 방을 보여달라는 말도 없이 오직 그 한마디뿐이었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과묵한 분 같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방 있습니다. 제 대답에 그분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궂은 날씨에 숙소를 구하지 못해 여러 곳을 헤매셨나 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는 조용히 여인숙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길이라기보다 그저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는 듯한 자연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숙박부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니 성도 없이 상구라고만 쓰셨습니다. 나이는 63, 저보다 6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무심코 물었지만 그는 괜찮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예에 바르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그림자를 가진 사람, 저처럼 혼자인 사람일까?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일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룻밤 묵고 갈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메마른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요. 운명이란 참으로 묘해서 가장 평범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인연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황혼 로맨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이야기를 더욱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이어질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여인숙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상구 씨는 아직 주무시는 듯해 조용히 움직이려는데 놀랍게도 그는 이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또렷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룻밤만 묵겠다던 분이 짐을 싸거나 떠날 채비를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 저도 아무 말 없이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구 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저녁 무렵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창틀을 닫고 있는 제게 다가온 그는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정말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이틀만 더 머물 수 있을까요? 아마 거절당할까 봐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부터 그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편히 계세요. 제 대답에 그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안도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픈 손님이 며칠 더 머무는 것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제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구 씨는 더 이상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복도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보시더니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하며 손수 새 것으로 갈아주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마당에서 물이 새던 수도꼭지를 보시고는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라며 공구함을 가져와 뚝딱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상구 씨의 일과는 정해졌습니다.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고 오후에는 여인숙 곳곳을 돌아다니며 고장 난 곳을 찾아 수리하는 것이었죠. 삐걱거리던 화장실 문, 접촉이 불량하던 전등 스위치, 헐거워진 창틀까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고 미뤄두었던 묵은 골칫거리들이 그의 손에서 마법처럼 해결되었습니다. 손님이 이런 일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민망해서 말릴 때마다 그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일도 없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정말로 즐기면서 하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낡은 여인숙은 눈에 띄게 말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보일러실 관리. 어느 날 저녁, 무거운 기름통을 옮기고 있는 그의 넓은 등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이지 든든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구 씨가 여인숙에 머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제 그의 존재는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선가 무언가를 고치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오늘은 또 뭘 고치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상구 씨는 텐마루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듣곤 했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녁은 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끓인 뜨끈한 된장국을 한 그릇 내어드렸습니다. 처음엔 극구 사양하던 그도 제 성의를 마지못해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저녁 텐마루에 나란히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듣고 저는 그 옆에서 된장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이 노래 참 좋네요 하기도 하고 뉴스를 들으며 세상 참 빠르네요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저는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무렵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읍내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상점 아주머니가 저와 함께 있는 상구 씨를 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연옥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좋은 일 있어? 그러고는 상구 씨를 힐끔거리며 새로운 분이야. 인상이 참 좋으시네 하고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우리의 모습이 특별하게 보인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사이일까? 처음엔 그저 손님이었는데 어느새 그는 제 삶의 가장 큰 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상구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무거운 쌀통을 옮기려다 제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주저앉은 저를 발견한 것은 상구 씨였습니다. 그는 놀라서 달려와 저를 부축했고 제 허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허리에 닿았을 때 저는 아픔보다 더 큰 설렘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상구 씨는 저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무리하려 하면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의 보살핌 속에서 저는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까지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왔던 마음의 병이 깨끗이 낫는 것 같았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되며 여인숙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상구 씨는 침착하게 촛불을 켰고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마주 앉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유난히 따뜻하고 진실되게 보였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외로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녹아내리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오고 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상구 씨가 여인숙에 머문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나 다름없었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김장을 담그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족처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던 어느 날 아침
상구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맸던 그 낡은 군용 배낭을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이 사람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온 마음을 다해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저랑 같이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있어 볼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님과 주인이라는 어색한 이름표를 떼고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상구 씨는 여전히 제 곁에서 이 여인숙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제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부입니다.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여인숙을 돌보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늦가을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하룻밤만 묵고 떠났다면, 그리고 만약 제가 떠나려는 그를 붙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신일곱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행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저는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당신에게도 이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비슷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따스한 봄볕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인생의 계절이 다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른 가지 끝에서 다시 따스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신일곱,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설렘은 없을 거라 믿었던 제 삶에 어느 날 낯선 바람처럼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 여인숙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놀랍고 따뜻했던 황혼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현옥. 전라북도 장수의 작은 읍내에서 30년 넘게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곳을 홀로 지켜온 지도 어느덧 5년이 훌쩍 넘었네요. 시골 여인숙의 하루는 고요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일어나 보일러를 확인하고 밤늦게 마지막 손님의 이불을 정리하기까지 방 정리, 청소, 산더미 같은 빨래, 낡은 시설 관리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제 몫이었죠. 가끔 힘에 부칠 때면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큰 걱정은 지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제 키보다 큰 기름통을 옮길 때나 갑자기 보일러가 말썽을 부릴 때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끙끙 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웃어야 했지요. 사장님, 혼자 이 모든 걸 다 하시네요. 하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을 때면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이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서서는 남몰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신일곱.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마음마저 스산해지는 나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대로 평생 홀로 늙어가는 걸까 하는 우울한 생각들이 그림자처럼